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짐 로저스의 어떤 예견? 7번째 이야기입니다. 투자의 원칙. 큰 변화의 파도 앞에서 꾸물거리지 말라. 앞장들이 변해가는 세계 경제를 겨냥한 그림이라고 하면은 이 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 성공하려면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할 것, 이익을 내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변에서 느긋하게 쉴 것, 반세기 가까이 투자에 몸 담아왔고 때로는 전 재산을 잃은 적도 있는 짐 로저스의 투자 철학은 정말로 단순하다. 또 이 장에서는 현재 세계 경제 속의 돈의 흐름과 지금 투자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나아가 앞으로 반드시 배워야 할 스킬은 무엇인지 등 다가올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지혜도 알려준다. 투자는 쉽지 않지만 비결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돈을 버는 지름길은 없지만 돈을 낳는 구조는 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마라. 투자가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주식시장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사 뉴스를 제일 먼저 보는 사람도 있다. 50년 전이라면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정보를 얻는 투자가도 많을 것이다. 내 경우는 매일 체크가 먼저다. 아침에 일어나면 메일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한다. 많은 투자자가 투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나는 늘 한 마리 늑대처럼 일해왔다. 앞으로도 계속 혼자서 일할 생각이다. 투자 업계에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경험상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 대개는 손해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투자 업계의 정보를 모아서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투자에 관해 얘기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일도 없다. 또 반대로 어떤 종목을 사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조언을 청할 때도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면 짐 로저스가 알려주었다면서 상대는 무턱대고 사려 하기 때문이다. 설령 내가 엉터리로 말했다 해도 자신이 무엇을 사려고 하는지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지갑을 연다. 그런 사람들은 내 조언만이 아니라 신문이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 없이 사버린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보겠다. 24년 전 나는 한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멕시코 주식을 공매도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멕시코 펀드라는 특정한 종목 이름을 대고 뉴욕 거래증권소에서 공매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라. 3주일 후 멕시코가 통화폐소가 폭락하며 멕시코의 금융시장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후 멕시코는 외국에서 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긴급 지원받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 다시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여 멕시코의 금융위기에 관해 말하는데 시청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 주인은 짐 로저스가 이 어쩌저 자식아 하고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었다. 내가 텔레비전에서 멕시코 펀드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주식을 샀다는 것이다. 내가 분명히 공매도라고 말했는데도 자세히 듣지도 않고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고서 그 꼴을 당한 것이다. 만약에 내 말을 자세히 듣고 공매도를 했더라면 큰 돈을 벌었을 텐데 이런 사례는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나는 특정 종목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만의 정보 입수법. 내가 참고 하는 메일은 아주 보통 사람이 보내주는 평범한 메일이다. 그런 일상적 메일 속에 어깨의 동향과 주가의 시세 변동을 예측할 때 참고가 되는 메시지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신문도 구독한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발행된 몇 종류의 신문에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5개국의 신문을 이끌었으나 지금은 이상 개국으로 줄였다. 예전에는 니온 게이자 신문도 구독했었다. 지금은 그 중에서 영국의 국제 전문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만 본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매수되었으나 지금도 나는 영국 신문이라기보다 국제 신문이라고 생각하고 읽는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 영자 신문인 스트레이트 타임즈와 더 비즈니스 타임즈라는 싱가포르 경영지를 구독해서 읽는다.
구독자를 줄인 이유는 인터넷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터넷에서 전 세계 뉴스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의 동향을 알고 싶을 때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보는 편이 빠르고 간단하다. 5개국의 신문을 구독했던 이유는 그때까지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력과 성공은 무관하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교육과 학력을 중시해왔다.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직업을 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단 학력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내가 졸업한 예일대도 유학했던 옥스퍼드대도 어디나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다. 하지만 예일이나 옥스퍼드에 가서 크게 성공했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이것이 명문 대학의 현실이다. 옥스퍼드대를 나온 지인은 대부분 나는 옥스퍼드대에 갔으니까 부자가 될 거야. 크게 성공할 거라고 말했지만 세상은 학력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특히 졸업해서 사회에 발을 들여 놓으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보다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내 딸들은 2019년 현재 11살과 16살인데 평소에 이렇게 말해주곤 한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라. 하지만 성적을 잘 받는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야. 거꾸로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단 성적이 좋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지. 이거야말로 중요하단다. 학교 성적이 나쁘면 가령 서울대에 가고 싶어도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서울대에 가든 못 가든 상관없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단 성적이 나쁘면 그런 선택을 할 수조차 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적은 중요하다. 교육도 중요하다. 좋은 교육을 받아도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교육은 틀림없이 장래에 도움이 되는 많은 스킬과 선택지를 제공해 줄 것이다. 바르게 투자하면 돈이 멋대로 돈을 낳는다. 딸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아이들에게 돼지 저금통을 선물했다. 그것도 통화에 따라 저금할 수 있게끔 미국 달러용, 싱가포르 달러용으로 나눠서 여러 개를 사주었다. 그 아이들을 통화 투자가로 만들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 자기가 사는 나라의 돈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돈도 저금해야 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싶었다. 투자란 자기 돈을 쓰는 것이다. 전부 쓰고 싶으면 써도 되지만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저금을 해보면 설령 작은 이자라도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나는 13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쉬지 않고 일했다. 그리고 받은 돈은 은행에 저금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엘리베마 주의 작은 마을이라서 그렇게 많이는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가 붙었다. 이것이 내가 어린 시절 경험한 저축에 관한 원체험이다. 나는 내 딸들에게도 이래서 돈을 모으고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근로와 저금으로 소득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10대 시절에 배워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또한 투자를 배우면 돈으로 돈을 낳을 수 있다. 일하지 않을 때에도 돈은 당신을 위해 거기에 앉아서 일을 해준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공원에서 놀 건 야구를 보건 돈이 쉬지 않고 일을 한다. 투자를 하면 이렇게 여러분의 돈은 계속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대로만 투자하면 최종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공부와 리서치를 착실히 하면 가능하다.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아이들도 여러분에게 만족하고 손주도 여러분에게 만족한다. 나아가 국가도 당신에게 만족한다. 머리를 써서 바르게 투자하면 돈이 자동적으로 돈을 낳는다. 이것이 투자의 즐거움이다. 투자의 또 다른 재미는 주식 투자의 경우 늘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게 된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매분 매시간 변화한다. 퍼즐 조각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다.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고 간단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나에게는 흥분되는 일이다. 전 세계에 사는 사람과 늘 지혜를 겨루는 일이니까. 어린 시절에는 월가와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하지만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늘 흥미를 갖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월가로 갔다. 내가 좋아하는 일, 즉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월가에 강하게 이끌렸다. 그리고 나서 투자에 빠졌다. 칠레 혁명이 일어나면 돈 가격이 오르고 돈 가격이 오르면 온갖 것이 영향을 받는다. 말하자면 먼 이고의 땅에서 일어난 혁명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에게는 상관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남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성공하는 투자가 되려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늘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투자의 어려움이자 재미다. 전 재산을 잃고 깨달은 인생 철학. 기다림은 때로 행동보다 중요하다. 성공에 필요한 딱 한 가지.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에 주목해서 결정하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너무나 복잡한 질문이라서 그에 관한 책을 쓰자면 6권 분량이 나올 정도다. 공공 페이지를 열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대답할 만큼 단순하지 않다. 가령 나라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 회사의 재정 상태는 어떠한지, 빚은 있는지 없는지, 경영 받침은 확고한지, 경쟁사는 얼마나 있는지,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떠한지, 업계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규칙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또 책장에 앉아서 자료와 씨름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많은 개인과 기업을 방문하려고 한다. 이들과 경쟁 상대에 있는 기업의 견해를 듣기도 한다. 가령 토요타에 대해 알고 싶을 때는 경쟁 기업인 닛산과 포드를 방문한다. 경합 상대에 대해 얘기할 때 인간은 수다스러워지는 법, 덕분에 늘 생각지도 못한 수확을 얻게 된다.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할 나라에 직접 가서 내 눈으로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의 상황이나 안정도, 시민 생활의 실상 등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먼저 검토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재든 경영이든 업계든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올가에서 일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하루에 15개사를 돌아다니며 일주일 동안 5개 도시를 방문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래도 힘든 줄 모르고 매일 즐겁게 일했다. 이런 방식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시장의 동향도 하나하나 자세히 체크해야 한다. 최근의 예로는 AI, 인공지능의 도입이다. AI가 시장에서 가능할지 아닐지, 그렇다면 어떤 AI가 쓰일지를 끈덕지게 리서치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내는 인생에서 배워야 할 미덕 가운데 하나다. 어떤 학교에서도 인내심을 길러주지는 않는다.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스스로 배워가는 수밖에 없다. 그 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이는 내가 예일대에 입학했을 때부터 줄곧 갖고 있던 신념이었다. 좋게 말해도 우수한 학생이라고는 말할 수 없던 나는 더 이상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특히 투자할 때 그렇다. 대개의 경우 시장은 틀렸다. 돈을 버는 사람은 극히 일부고 투자가는 대부분 손해를 본다. 투자가가 손해를 보는 이유는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투자가 시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 반면에 끈기 있게 리서치를 한 후 투자하는 사람, 즉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돈 벌 기회를 확실하게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시장은 최종적으로 옳지만은 매일 보면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을 사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을 사라. 투자의 포인트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면 우리는 누구나 큰 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투자 방법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하면 크게 성공한다는 노하우가 넘쳐나지만 부자가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노하우를 보면 너무 단순해서 모두가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나도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닌데도 말이다. 딱 한 가지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만한 걸 꼽는다면 당장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종목을 사라는 것이다. 1980년대 콜롬비아대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판을 잡았던 시절의 일이다. 오스트리아가 자국의 증권 거래소의 규모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어디선가 읽었다. 국가가 성장 번영하려면 증권 거래소가 여러 군데 있고 국제 금융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금융센터가 필요한데 오스트리아에는 아직 그런 곳이 없었다. 그래서 정부가 길을 쓰고 금융센터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마침 그 무렵에 오스트리아의 재무장관이 우연히 뉴욕에 머물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그를 내 수업에 초대했다. 재무장관은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막 증권거래소의 확대에 착수했습니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법령 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가가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더 많은 기업이 상장할 수 있게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는 말이다. 오스트리아는 그런 수단을 이용하여 금융거래의 규모를 확장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당장 뉴욕에서 가장 큰 오스트리아 은행의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스트리아 증권 거래소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쪽 은행에 계좌를 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런데 상대의 대답은 이러했다. 우리는 증권 거래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대답을 끊고 내 가슴은 심하게 고동쳤다.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빈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빈에 증권 거래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뉴욕 지사의 지점장은 모른다. 이 말은 곧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모른다는 뜻이리라. 오스트리아의 정부는 우대 조치를 제공하면서까지 자국의 증권 거래소를 알리려고 결사적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주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 나는 당장에 빈으로 날아가서 계좌를 열고 주식을 샀다. 그래봤자 당시에는 25개 종목밖에 사지 못했지만 1973년에 조지 소로스와 운영을 개시한 퀀텀 펀드를 성공한 것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던 해외 투자와 공매도에 우리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4,200%라는 전설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정부가 시장의 존재를 알리려고 우대 조치를 취한다. 얼핏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런 조로의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만약에 찾아온다면 서둘러 사야 한다. 안 그러면 너무 늦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증권 거래소가 개설되면 당장이라도 북한의 주식을 사야 한다. 문제는 북한의 경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이 생기기를 모두가 학습고대하고 있다. 이제 북한 이외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나라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앞장에서도 말했다시피 러시아도 좋은 투자처다.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서 투자를 꺼리는 바람에 러시아의 주식 가격은 낮다. 대다수의 사람이 러시아의 주식시장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많은 기회가 잠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다.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면 언젠가 이익을 볼 날이 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에는 러시아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러시아에 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서 먹고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러시아를 싫어하는 정치 단체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맺으려면 많은 사람을 적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지성을 발휘하면 러시아는 미국보다 일본에 먼저 문을 열어줄 것이다. 기다림은 중요한 재능의 하나다. 신문과 인터넷에서 관심을 끄는 종목을 발견해도 나는 당장에 매수에 나서지 않는다. 그 시간에 리서치를 더한다. 여태까지 눈물이 쏙 빠지는 실패를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실패하고 나서 돌아보면 늘 리서치 부족이 원인이었다. 그것을 교훈 삼아 리서치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한다. 시간은 이 정도만 들이면 충분해 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투자처에 따라서 리서치의 필요도가 변하기 때문이다. 원래 자세히 아는 업계의 주식이라면 리스크가 낮다. 가령 나는 사탕수수에 대해서는 50년이나 투자를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고 잘 아는 나라도 있다. 이와 반대로 새로운 산업, 새로운 회사, 새로운 나라라면 더 깊이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히 리서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리스크도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잘하는 업계와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이다. 잘하는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 편이 낫다. 지식을 충분히 쌓아서 자신 있는 분야가 나올 때까지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지내기 힘들어도 투자에서 큰 손해를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자가 붙는 곳에 돈을 넣어두면 적게나마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도 투자자에게는 필요한 자질이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조언해왔다. 어떤 장소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했다면 그 판단은 옳다. 나머지는 사는 것뿐이다.
거꾸로 말하면 비즈니스 기회가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려면 늘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다. 늘 주가에 신경 쓰고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또 대부분의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너무 서두른다. 나는 과거에 시대를 너무 앞서서 실패한 경험이 수도 없이 많다. 확실하게 비즈니스 기회가 보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비즈니스 기회가 왔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까지. 돈을 번 직후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성공하고 돈을 벌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다. 한 번 더 돈을 벌고 싶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 돈을 벌었을 때는 해변에라도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제일이다. 크게 성공하면 사람은 바로 우쭐해져서 자신이 똑똑하고 돈도 쉽게 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떠밀리듯 투자에 나섰다가 실패하게 된다. 인간은 실패하면 다른 사람을 탓한다. 블로그를 탓하고 텔레비전에서 잘난 척하며 조언하던 사람을 탓하고 인터넷에서 본 조언을 탓한다. 하지만 모든 실패는 자기 탓이다. 충분히 리서치를 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다.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정말로 투자가로서 성공하고 싶으면 남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종목에만 투자하면 된다. 스포츠든 차든 패션이든 누구나 잘 아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이 디자이너 혹은 이 체인점에는 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구나. 그렇다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런 예감이 드는 상품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은가. 나는 패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자세히 아는 사람은 바로 감지할 것이다. 이 브랜드가 잘 팔릴 거라고. 그런 예감이야말로 투자의 시작이다. 잘 팔릴 만한 상품을 만드니까 성공한다. 모두가 살만한 상품을 내놓으니까 성공한다. 너무 당연해서 많은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지만 투자는 이런 예감에서 시작된다. 단 비즈니스를 기회로 발견하면 똑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행동이란 공들여 리서치를 하고 주식을 찾아서 사는 것을 가리킨다. 많은 사람이 뒤늦게 억지를 부린다. 그 회사가 성공할 줄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라거나 그때 $100로 주식을 샀으면 지금쯤 $20만 됐겠지 라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억지를 부리는 투정이 있다. 입으로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성공할 줄 알았다고 말해도 되는 사람은 실제로 $100의 주식을 사서 $20만 늘릴 사람뿐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동을 하고 난 후에는 잠만 자도 된다. 그리고 그 주식이 오르기를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팔아야 하는 시기에 판다. 팔아야 하는 시기도 그 어깨를 숙지하고 있으면 자연히 알게 된다. 뭔가가 달라졌다. 품질을 버리고 생산성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제 전만큼 좋은 상품이 생산되지 않는다 라고 느낀다면 팔아도 되는 것이다. 어깨를 철저히 분석, 리서치하면 그 변화를 파악하고 팔아야 할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성공했다고 우쭐해지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해변에 누워서 편히 쉬어라. 자신을 3배로 만든 5개월 후에 전 재산을 잃고 깨달은 것.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성공으로 우쭐해져서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월가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자마자 대성공을 거두었다. 주변 사람이 모든 것을 잃을 때 나는 이 일을 시작하고 5개월 만에 자산을 3배로 불렸다. 그 일이 있고 나는 내 머리가 좋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다. 5개월 후 나는 전 재산을 잃었다. 경험이 없을 때 단기간에 큰 돈을 벌면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내가 하는 선택이 맞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크게 실패함으로써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시장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다. 좋은 교훈이 되었다. 실패하고 돈을 잃는 것은 불운한 일이 아니라는 나는 늘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늘 조언한다. 실패하는 사람은 많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경험이 있다. 단 이왕 실패할 바에 25살에 하는 편이 낫다. 55에 큰 실패를 하면 만회하기가 어렵지만 어린 시절의 실패는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고 세상에 대해서도 가르쳐준다. 젊은 시절이라면 실패 후 다시 일어나 성공할 시간과 체력이 있다.
경제의 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인생을 보내는 비결. 경제의 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인생을 보내는 비결. 투자처에 필요한 스킬까지. 세계 금융 위기에서 살아남는 최선의 방법. 이미 설명했듯이 머지않아 세계 사상 최악의 금융 위기가 닥칠 것이다. 통화의 혼란과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으려면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방법밖에 없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때 살아남은 이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었다. 주식이 아니어도 금과 은, 채권이라도 좋다. 가치가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실물 자산이 된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이다. 이는 시대가 변해도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사이의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를 보라. 베네수엘라에서는 금이 현지 통화로 쓰이며 가격이 폭등했다.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살아남았지만 정부를 신용한 사람은 먹고 살 돈도 벌지 못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된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고개로 빠져나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100년 사이에 수차례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금을 샀다. 모두가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았다. 터키에서도 금이 현지 통화로 쓰이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미달러는 폭등하지 않았다. 금융이 완화되면 실물 자산의 자산이 흘러들어간다. 이것은 역사를 보며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특히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이 땅에 떨어졌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분야에서 실제로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경제의 중심축이 교체되고 있다. 광산 노동자와 석유 생산자 그리고 농업 종사자에게로 세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많은 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점점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전 세계가 지폐를 인쇄기로 찍어내는 지금이야말로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봐도 이렇게 전 세계가 자국의 통화를 줄이려고 하는 시대가 없었다. 지폐의 가치가 내려갈수록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섭니다.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스킬 2가지. 지금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종신고용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종신고용을 유지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더욱 특별한 스킬이 필요하다. 그 스킬은 교육을 받아서 배워도 되고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실천적으로 배워도 좋다. 어쨌든 시대에 맞는 스킬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전자메일을 쓸 줄 몰랐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이미 80대였던 어머니는 전자메일 따위는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40대, 50대에 한창 일하는 나이라면 반드시 시대에 순응해야 된다. 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종신고용을 제공할 만큼 여유로운 나라는 이제 없다. 한국과 일본,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파도를 타지 못하면 언젠가 큰 코 다치게 될 것이다. 젊은 사람에게는 외국어를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 나에게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젊은 시절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것이다. 언어를 하나라도 많이 알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양과 내용이 극적으로 달라진다. 미국을 떠나 싱가포르에 이주한 이유는 두 딸이 영어와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기를 바라서다. 현재 세계 공통어는 영어지만 장차 중국어가 세계를 좌우할 언어가 되리라고 예전부터 확신했었다. 이주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딸들은 현지인과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한국의 경우 앞으로 해외 시장에 의존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외국어 마스터는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중국어와 스페인어를 배워보면 어떨까? 스페인어도 중국어 못지않게 중요한 언어다. 라틴 아메리카에도 많은 인구, 즉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데다 스페인어를 할 수 있으면 같은 라틴어 계열인 이탈리아어와 포르투갈어도 이해할 수 있어서 이득이다. 일본인이라면 한국어를 배울 수도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되면 한국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장소가 된다.
그러면 전 세계의 자본이 한반도에 유입될 것이다. 내가 청년이라면 이주하고픈 내 나라. 자신이 사는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잠시 살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책이나 학교보다 외국에 살면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 외국에 나갔다 돌아오면 자기 나라에 대해 전보다 훨씬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청년이라면 어느 나라에 가서 살까? 한국이나 중국, 콜롬비아나 베트남으로 갈 것이다. 중국은 제3장에서 말했듯이 마오쩌둥 시대부터 극적으로 변화했다. 한국과 콜롬비아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콜롬비아라고 하면 위험한 나라라는 인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한때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마약 전쟁 탓이지만 관계자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거나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기후상 마리화나 대마가 잘 자라서 의료용이나 산업용 마리화나가 합법이다. 기호용 마리화나도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주에서 합법적이고 다른 나라도 점차 합법이 되고 있다. 콜롬비아 마약 위험이라는 도식은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다. 콜롬비아는 지금보다 더 발전할 것이다. 베트남은 대국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요한 나라다. 인구는 약 9천만 명, 9,300만 명. 단일 민족이고 모두가 근면하다. 종교와 민족이 많지 않은 지역은 다민족, 다종교인 지역보다 안정된 미래를 약속한다. 미국은 어떠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고 주가도 상승 일로에 있다. 하지만 미국은 내 고려 대상에 없다.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앞날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이 지난날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게 쇠퇴한 것처럼 미국도 언젠가는 쇠퇴할 것이다. 지금 6살짜리 아이라면 미국에서의 생활이 즐거울지 모르지만 50년 후, 60년 후, 70년 후에는 미국 땅에서 지내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일본도 마찬가지다. 50년 후에는 일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시인이 있다. 그가 지은 영국의 깃발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영국밖에 모르는 사람이 영국의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이냐. 영국은 벗어나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영국에 대해 훨씬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물론 영국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게 해당될 것이다. 해외에 나가려면 다소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것이 인생 최고의 결단이 될 것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What should they know of England who only England know? 영국밖에 모르는 사람이 영국의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What should they know of England who only England know? 제7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